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북한을 침입했습니다.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폭발을 통해 암살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최고존엄의 암살 시도에 당황한 북한은 몸을 낮추며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한 북한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 올해 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주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쏜 곳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발사한 흔적을 확인.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사가 잊은 이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에 대한 칭찬과 한국, 미국에 대한 도발을 방송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시차를 통해 평양 주변 건물을 돌았다는 내용은 나왔지만 영상을 통해 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알고 보니 그가 영상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가 평양강변을 순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량 폭파 사고에 휘말려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파 소식은 북한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최고존엄을 향한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대놓고 차량 폭파를 유도해 저격한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탄 차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더미 차량이 폭발에 휘말렸고 김정은은 급하게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였던 김정은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 타격은 기고만장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자랑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쉴 새 없이 드러내던 그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량 하나가 완전히 반파되었고 안에 탑승해 있던 북한 경호 인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수법이나 방식이 일반인의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정교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 용천역에서 김정일 암살을 위해 사용했던 폭약처럼 비슷한 폭발력을 내보였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정보망을 가동, 북한 경계 주변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북한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주범이 추측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 공작원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압록강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을 한 결과 외국인 무리들이 조용히 외부에서 잠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포시 인근 야산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을 봤다는 증언과 함께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 1급에서 10명이 압록강 주변에서 소송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중국 북한 경계망의 허술한 틈에 타고 북한으로 잠입이 후 평양까지 들어왔고 김정은 암살을 위한 폭파까지 계획한 곳입니다. 침입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였죠. 북한이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것은 미국 정보국이었다고 합니다. CIA의 공작원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한 곳이라고 판단한 곳인데요. 그러나 직접적인 암살은 현재 미국 정보국이 시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시도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었죠. 합의 준 것은 중국의 정보당국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소속 공작원이 북한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게 그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조언은 뒤늦게 도착했죠. 북한은 비로소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방해가 되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방해 세력을 없애는 무자비한 조직이 있고 사드가 북한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북한의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론과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주요 수입은 무기 수출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외부 단체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기를 이용한 이들은 무장단체들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팔레스타인 반군이나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단체들은 가성비에 탁월한 북한 무기를 주로 구입했죠. 북한은 북한에서 세운 회사인 북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이용해 무기 판매를 시도했고 비밀리에 거래된 무기는 중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적 압둘라만 바보가 후미드에게 요청한 무기 목록을 입수, 거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총 24개 종의 무기가 조다리망서에 적혀 있었죠. 기관총용 12점, 채 곱하기 108mm 청약 2천만 개, 소총용 7점, 6이 궤파, 2 54mm, 탄약 1천만 개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주문한 흔적이 드러났죠. 탄약과 무기를 계정 단위로 합칠 경우 모두 3,800만 개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압둘라만 바구는 알무틀라크라는 무기거래 회사의 고위 간부직으로 표면적으로 알못을, 나크는 합법적인 무기거래를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과의 밀무역을 위해 이미 설립한 위장회사였죠. 북한은 연락책 김인성을 이용해 코미디에 요청한 물건을 이란 선박회사를 이용 생산된 탄약을 해상에서 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호르몬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전모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에 대해 여러 정보망을 가동,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사드 소장의 북한 정보당국 수장보다 북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수단을 이용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감시망에만 두었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이란에게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이란에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모사드는 미국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후에도 모사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란에게 핵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인데요. 2004년 김정일을 공격한 육선 폭발 사고는 800톤의 TNT 폭약이 일시에 터진 것 같은 충격을 주며 당시 열차에 타고 있었던 핵 관련 기술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하기 9시간 전 김정일의 1호 열차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 이는 명백히 시리아와 이란 등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지원을 북한이 중단하길 바란다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긴 위협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암살 행위로 규정하며 분노했죠. 처음에는 미국에서 저지른 공작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이 사건 역시 모사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을 통해 핵개발에 나선 시리아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폭발이었습니다. 이키리크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번에 일어난 김정은 암살미 수사건도 이스라엘이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이스라엘의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 원수라고 해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합의가 진행되면서 모사드는 성과 실을 정도로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며 위협했습니다. 비밀리에 암약하던 모사드의 행동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한 것이죠. 이런 정보부 역시 모사드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이란인 핵과학자들을 독살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어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존엄이 공격받은 북한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퍼뜨리며 이스라엘 공격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내부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자 협조자 검색에 나서는 등 살벌한 숙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동하는 동선에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모사드는 공작위를 펼치기 전 내부 협조자로 확보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암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에서 내부 협조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데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 해킹 단체 라자로스가 이스라엘 조직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보안 업체인 클리어스카이는 북한 해커의 코딩은 점을 발견했고 전방위적인 기술 탈취 흔적이 보인다며 전보다 거센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날선 공방전이 북한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가는 상과 북한은 어떻게든 정보전에서 앞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전은 이기지 못하는 데 보이는데요.